자,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건요. 어떤 투자 비법이 아닙니다. 이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 지극히 개인적이고 엄격한 돈 관리 규칙집에 대한 이야기예요. 단순히 돈을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시스템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. 감정에 휩쓸려서 즉흥적으로 내리는 결정들이 만들어내는 그 혼돈, 그리고 잘 짜인 계획이 주는 명확함, 이 둘의 차이죠. 여러분의 돈은 각자 명확한 역할을 맡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나요? 아니면 그냥 목적 없이 우왕좌왕하는 군중에 가깝나요? 그럼 이 혼돈을 어떻게 질서로 바꿀 수 있을까요?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내가 가진 모든 돈, 단 1원에도 구체적인 임무를 딱 정해주는 거죠. 바로 이 강력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전체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. 바로 이 한 문장. 이게 이 전체 재무원법의 핵심, 거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나오는 RPP, RSSP 같은 용어들은 캐나다의 은퇴 저축 계좌들인데요.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아니라 각 계좌에 부여된 명확한 역할이에요. 이 문장 하나에 전체 시스템의 그림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부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두 개의 핵심 엔진 계좌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는 세금 없는 소득을,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엔진들이죠. 첫 번째 엔진은 바로 TFSA, 비과세 저축 계좌입니다. 이 시스템에서 이 계좌의 임무는 딱 하나예요. 이름 그대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현금 흐름, 즉 소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손실복구가 안 되니까 오히려 공격적으로 쓴다는 점이에요.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?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TFSA의 최대 장점인 비과세 혜택을 소득 창출에 몰아주는 겁니다. 위험한 실험 같은 건 다른 계좌에서 하도록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 계좌의 임무는 첫 번째와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. 장기적으로, 그리고 웬만해선 절대 손대지 않는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. 그러니까 RSP는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중심축인 셈이에요. TFSA랑은 정반대죠. 변동성 큰 상품이나 단기 매매는 철저히 금지. 오직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믿고 묵묵히 굴러가는 어찌 보면 좀 지루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장과 소득을 맡는 엔진이 두 개 있었다면 이제는 좀 특별한 임무를 가진 스페셜리스트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즉 앵커 역할부터 대담한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실험실까지 각기 다른 임무를 가진 계좌들을 한번 살펴보죠. 이 계좌는 뭐랄까 은퇴라는 긴 항해를 위한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 같은 거예요.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이죠. 그래서 핵심이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절대 손대지 않는다. 이게 이 계좌의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규칙인 거죠. 시장이 폭등하든 폭락하든 어떤 유혹이 생기든 내 감정이 끼어들 틈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잠겨있는 상자입니다. 자, 이제 아마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계좌가 아닐까 싶은데요. 이 계좌의 목표는요,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세금을 관리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실험실에 가깝습니다. 손실을 자산으로 본다. 이 개념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보통 손실은 피해야 할 실패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이걸 미래의 다른 곳에서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전략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. 포트폴리오의 공식적인 실험실이자 세금 방패인 셈이죠. 마지막으로 두 개의 작은 전문 계좌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. 자녀 교육 자금과 디지털 유동성 수단. 보시다시피 이 둘은 주 포트폴리오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아주 구체적이고 제한된 목적만을 수행합니다. 특히 암호화폐를 투자가 아니라 도구로 딱 잘라 정의하고 한도를 정해놓은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. 자, 지금까지 각 계좌별 규칙을 봤다면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을 관통하는 절대로 깨트릴 수 없는 최상위 규칙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. 이건 포트폴리오의 한계선이기도 하고 동시에 심리적인 방어벽이기도 하죠. 첫 번째 절대 규칙,
바로 10%입니다. 어떤 단일 주식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10%를 넘을 수 없다.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특정 자산의 모든 것이 좌우되는 위험을 막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죠.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지키는 세 가지 방어벽이 더 있습니다. 이건 사실 시장으로부터 나를 지킨다기보다 충동적인 나 자신으로부터 이 시스템을 지키는 규칙들이에요. 고위험 자산은 오직 실험실에만 가둬두고 핵심 엔진들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전체 구조는 1년에 딱 한 번만 바꿀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위험하다고 경고등을 켜야 하는 금지된 문장들입니다. 첫 번째는 바로 이번엔 다르다. 역사와 데이터가 주는 교훈을 무시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. 두 번째 금지 문장. 본전만 찾으면 팔아야지. 이건 뭐랄까,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. 중요한 건 앞으로의 가능성인데 자꾸만 의미 없는 과거의 가격에 발목이 잡히는 거죠. 세 번째,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아. 이거 정말 강력하죠. 바로 FOMO, 소외감에 대한 공포입니다. 이 감정만큼 잘 짜인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도 드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금지 문장. 지금 안 사면 영원히 기회는 없다. 이 조급함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주범이죠. 시장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좋은 기회는 늘 다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헌법의 대원칙입니다. 감정이나 시장 상황,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이 헌법이 항상 위에 있다는 선언이죠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 관리 규칙이 아니에요. 외부의 소음과 내 안의 불안감으로부터 나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자 선언인 겁니다. 오늘 우리가 본 건요, 이게 정답이다가 아닙니다. 그보다는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죠. 자,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자신만의 재무헌법을 딱 한 줄로 시작한다면 그 첫 번째 조항은 과연 무엇일까요?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